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6월 둘째 주 6월 10일 토요일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네,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걸 보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일요일자에는 요 인기마 위주가 이렇게 되겠다. 근데 토요일자는 보니까 인기마가 좀 불안하네. 또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자는 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경주로가 오늘 새벽에 이제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많이? 글쎄요, 뭐 자는 동안 왔기 때문에 아침에는 좀 그쳤는데 자는 동안 왔기 때문에 많은 양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마사에 오늘 금요일 9시 발표로는 지금 10시가 넘었어요. 9시 발표로는 지금 건조 5%입니다. 또 비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비 올 때는 조금 어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80km 도로에서 비 오면은 감속 반으로 50% 감속 40km로 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비 오면은 강도를 좀 낮추십시오. 어떤 변수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강도를 낮추는 게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예상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월 10일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첫 경주 혼합 4군 이세마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반부 말은 3살이죠. 일찍 태어나기 때문에 3살이 되고 이제 북반부 말들은 미국산 뭐 이런 말들은 이제 2살. 그다음에 남반부인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는 이제 3살이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경주는 이제 누가 있죠? 이제 4번 스포트핏이 있습니다. 스포트핏이 있는데 한진말 이제 빅토리 히트가 나와요. 근데 지난번에 이 빅토리 히트를 보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이번 빅토리 히트예요. 얘가 선행을 갑니다. 선행을 가는데 지난번 박태종 기수가 데뷔전 때 탈 때 보면은 막 꼬리를 흔들고 나와요. 막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라스트에도 채찍질하니까 또 신경질적으로 막 꼬리를 돌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경주에 뛰는데 집중을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그 경주 이제 1200m였기 때문에 박태종 기수가 막 초반에 몰다가 붙들다 몰다 붙들다. 대체 전체적으로 이 직선에 들어서기 전에 저 정도 이렇게 그렇게 크게 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못 올라왔어요. 거의 걸어오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1000m에 2번 게이트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번에 많이 섰기 때문에 그 예상가들이 조금 뒤로 돌려놓거나 아니면 이제 뭐 거의 오두에도 안 잡는 그런 상황인데 얘가 힘도 있고 몸이 유연해요. 제가 이제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남반부 말들은 보면은 대부분 선행마들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느긋해요. 말 성격들이. 근데 이 미국산, 일본산, 한국산 이 말들은 뭐 조금 춥다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간 거칠어요. 이건 예전부터 그랬어요. 물론 이제 개중에 아닌 말도 있습니다. 뭐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뭐 아주샤필리라든가 뭐 저 있을 때 80년도 때 이런 말들은 미국산인데 한 430km 나가는데 결국에는 1군까지 갔어요. 1군에서도 펄펄 날아다니던 마필이에요. 근데 430km, 40km 이렇게 나갔는데 그냥 선행으로 잡아 돌았어요. 뺑뺑 돌아요. 뭐 1800, 1850면 그런 어떤 성격으로 근성이 좋아요. 근데 반면 이 남반부 호주산, 뉴질랜드산 이 말들은 느긋해요. 느긋하기 때문에 등치가 좋고 유연해요. 그래서 뒤늦게 발동이 걸려요. 얘네들은 보면은. 근데 그런 성격들을 갖고 있는데 이 빅토리 히트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어려서 그렇지 몸이나 이런 것들을 놀리는 걸 보면 몸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 말이 아직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뒷 타이어가 조금 뭐랄까요 좀 많이 적응을 못한 거죠. 이 도로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아직은 좀 뻑뻑하게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부드럽게 뭐 우리 차 길들이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뭐 바퀴를 길들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라스트에서 박태종 기수가 막 쓸 때 보면은 거의 뒷다리 움직임이 없어요. 거의 뭐 없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뒷다리 움직임이 상당히 좀 뭐 경직을 넘어서
경직됐다라기보다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면 뭐 마비처럼 보일 정도로 이 뒷다리의 움직임이 그래요. 부드럽지 못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은 이제 단독 선행이야. 선행을 갑니다.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못 따라가서 뛰는데 집중을 못해서 꼬리 팽팽 돌리고 라스트에서 무너지고 그런 것 때문에 예상해서 없거나 예상해서 뒤로 돌린다.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아직 다시 1000m라도 그럴 수는 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 히트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근데 지난번에 뛴 게 있기 때문에 축으로 갈 수는 없죠. 축은 당연히 이제 이 4번 스포트핏이라는 말이 있어요. 얘도 보면은 미국산 말인데 얘도 유연해요. 근데 좀 성격이 조금 있어요. 저희 이 빅토리 히트랑 같이 이제 동반 습보를 하는데 보니까 제가 이겨요. 체구 차이도 좀 나는데. 근데 거기다 주행심사 때 뭐 모래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적응했단 말이에요.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유도 있었고 장추열 기수가 여유도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만에 하나 이제 이 빅토리 히트가 쓴다. 그러면 사실 욕심이 가는 쪽은 이 우아룡인데 문시영 기수가 기승을 해요. 이게 지금 우아룡이라는 마필이 문시영 기수가 한 번도 안 탔어요. 조교 때. 그래서 내심 좀 기대를 했습니다. 어떤 기수가 탈까? 좀 기대를 했는데 문시영 기수가 타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제 그 빅토리 히트를 앞에다 두고 스포트 빛이 외곽에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를 들자면 2번이 선행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4번이 외곽에 있었는데 여기 있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가 만약에 섰을 때 올라올 수 있는 유일한 마필은 지금 이 6번 우아룡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안 쓰면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얘가 쓰면은 이렇게 끝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탑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다까지 말씀드리고 첫 경주 마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경주입니다. 9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뭐 태평 파이터. 저는 좀 욕심을 좀 부려보고 싶어요. 이 결자원이라는 마필이 지난번에 분량 20% 줄여서 뛰었어요. 근데 주행심사만 놓고 보자고요. 주행심사를 놓고 이 걸자원과 태평 파이터를 좀 비교를 하면은 물론 이제 1분 3초 9와 13초 5 마지막 활용 타임. 그 다음에 태평 파이터는 1분 3초 6에 13초 5라는 마지막 활용 타임이 있어요. 차이 없잖아요. 근데 걸작원은 지난번에 불량주로였었단 말이야. 선두권에 가가지고 외곽에 붙어가가지고. 그래서 앞에 밀렸어요. 그다음에 한강 크라운, 용암세상, 마이센터 뭐 그렇게 약하다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12초 8 라스트 활용 타임도 11초 8인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인정이 완벽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걸작원이 선행을 갔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가 유리하겠어요? 얘가 유리하겠어요? 얘는 선행을 가려면 최소한 두세 번은 몰아야 돼. 근데 이제 기수의 타입이 두세 번 갖고는 안 되거든. 완벽하게 장악하려면 네다섯 번은 몰고 가야 돼요. 네다섯 번 몰고 가면 100m야. 근데 얘는 나오자마자 얘가 도망가든 말든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얘는 이렇게 갈 거거든요. 편하게 갈 거거든요. 네. 뭐 순발력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욕심이 좀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경주는 뭐 이렇게 두 마필 외에는 뭐 그렇게 봐줄 말이 없죠. 뭐 다른 맞벌 6번 애플킨, 그 다음에 7번 플라잉스타. 이 플라잉스타는 500kg짜리 체형인데 조금 체구가 높아요. 그래서 라트에서 좀 힘을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의심이 되고 얘는 6번 애플킨은 조교는 잘했는데 말이 조금 아직 얘네들하고 비교했을 때 1번 4번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이렇게 어리숙하다 그럴까요? 조금은 덜 익은 무르익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얘네들이 특별하게 실수하지 않는 이상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4번 5번이 아니라 6번 7번 모으고 갔을 때 이런 마필들에게 기회가 오는 거지 그렇게 쉽사리 기회가 올 것 같지는 않아요. 나머지 마필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뒤집어서 한번 이렇게 좀 해볼 만한 그런 뭐 다른 말은 없죠. 에버더 그라운드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 4번 뭐 이거 저배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나는 그냥 4가 머리야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메리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뭐 4가 머리면 축이면 49마리 뛰는데 뭐 1번을 빼고 공략할 수 있는 배짱이 없는 이상은 메리트가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2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예, 한 번 더 이제 욕심을 부려야죠. 원더풀 폭스입니다. 근데 참 그 김효정 기수가 실전에서의 그 말의 어떤 전개, 뭐 또 그다음에 뭐 힘한 배 이런 거는 아주 뭐 더 이상 나무랄 데 없어요. 이제 단지 이제 이 과정에서 주먹이 좀 높다라는 거, 말하고 좀 실랑이를 하죠. 말하고 좀 실랑이를 하면서 말에게 조금 그 힘을 소진시키는 그런 게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이렇게 뭐 막 몰고 가는 것보다 힘을 많이 쓰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조교를 보면 이게 실전이면 조교 때 보면은 물론 그게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원더풀 폭스에 대해서 이제 추천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은 조교 때 조금 발바꿈을 조금 부드럽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 오늘은 1번 게이트입니다. 여기 뭐 상대 뭐 센 게 뭐 있어요. 가나들이며 저거 지금 문시영 기수 타서 그렇지 말은 지금 얘도 타이어가 지금 뒤에 타이어가 지금 뭐랄까요 좀 아직 새 타이어인지 조금 이렇게 부드럽지가 못해요. 그 올베스트 이 올베스트인데 3번 올베스트인데 얘는 여러분들 검은 질주 알죠? 지난번에 그 누가 탔죠? 문세영 기수가 탔나? 임다빈 기수가 탔나? 선행을 갔어요. 근데 뭐 이 검은 질주가 한 445km, 440에서 50km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신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신장력, 주폭의 한계를 보인다. 아무리 등치가 유연해도 등치가 있기 때문에 체구가 있기 때문에 신장력이 한계를 보여요. 아주 유연하지 않는 이상. 근데 안토니오 기수가 입상했을 때 상당히 유연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뭐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주폭의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얘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더 길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 올베스트도 보면 그래요. 얘가 만약에 선행을 가서 버티면 다른 애들이 못 뛰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딱 검은 질주의 어떤 다음번에 검은 질주의 그런 주폭을 보여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민트 플레이입니다. 민트 플레이인데 최고 410km 나가는데 좀 너무 많이 뛰어다녔어. 너무 많이가 아니라 너무 세게 뛰어다녔어. 예. 뭐야?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 월요일 뭐 계속 뭐 일요일, 월요일, 수요일 계속 놔줬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체중 체크예요. 얼마나 빠졌는지 그것만 이게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월요일 날 문세영 기수의 52조 말 뭐죠? 플라이 뭐랑 맞을까요? 51에 32 맞죠? 플라이 데이랑 같이 동반 스포. 그 발빠른 말을 잘 따라가. 일단 여러분들 조교도 그게 뭐냐면 나중에 거기서 조교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조교를 받다 쳐요. 이미 이제 출마표가 목요일 날 뜨기 때문에 금요일 조교는 사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목요일 날 조교를 아침에 새벽에 딱 끝나고 출마표가 딱 발표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의 어떤 그 조교 내용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 조교 때 어떤 그 말에 이런 거 예를 들면 민트 플레이처럼 조교를 세게 해가지고 현장에 딱 나왔는데 보니까 체중이 뭐 한 20kg 빠져가지고 380kg 나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현장 확인이 필요한 거라고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체중 잘 먹어서 뭐 예중에 여기서 이제 유지하거나 불었으면은 이런 것들은 좀 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될 때는 좀 혹시 설령 입상을 하더라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스위치송, 8번 그레이스케이인데 그레이스케이는 약간의 파행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교를 마음껏 하지 못했고 반면 이제 스위치송인데 스위치송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뭐 500kg짜리 체형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수가 지난번에 7번 게이트인가요? 거기서 외곽으로 계속 돌아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모래 맞으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마리 바깥으로 돌아요.
다섯 마리 바깥으로 뱅글뱅글 그렇게 해가지고 집상하는 말 없어요. 특히 어린 마필, 경험 없는 마필한테 그런 무리한 전개를 해가지고는 아무리 힘이 좋아도 못 버텨요. 그리고 그게 지금 당장 모래를 맞아야 나중에 가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적응력을 키우는 건데, 지금 당장 이기고 싶은 욕심에 그 이기지도 못하면서 그런 전개를 한다고요. 이 말한테는 미래가 없어요. 안 그러냐고. 여러분들 여실히 보여주는 게 마방에 하나 있잖아요. 그냥 뭐 선행만 주구장창 고집하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일단은 어떤 지금 당장의 어떤 성적보다는 빨리 오래 가려면 모래도 맞고 몸싸움도 하고 그래야 그런 것들이 근성이 보강이 되고,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르는 게 이제 뭐 사양 관리나 이제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실전에서 말에게 해줄 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데,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얘가 뭐 선행만 갈 거냐고요. 나보다 더 빠른 말 언제든지 있다니까요. 그런 말을 만나면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당하는 거지. 맨날 선행 가니까 선행만 구구장창 갈 줄 알고 못 가는 순간은 이제 무너진다. 그다음에 이제 나올 시대입니다. 450km 나가는데 정말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긴 한데 말이 힘이 안 차가지고 파워가 없어요. 이런 말은 이것도 이제 분명히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이런 말은 선행 가면 거의 아웃이에요. 이기권에 있을 때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요. 뭐 꼭 공략을 한다면은 이제 뭐 올베스트 가나들이 민트 플레이, 원더풀 폭스를 좀 세워서 이렇게 세마피를 좀 공략해 볼 수는 있지만 좀 위험하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3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1200m입니다. 이런 이제 4번 글로벌 진격입니다. 글로벌 진격인데, 예전에 그 데뷔전인가요? 두 번째? 하여튼간 데뷔 초에 뭐 누구죠? 이혁 기수가 기승했을 때 그냥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좀 지워져야 되는데 안 지워져요. 그런 것들이 아주 인상적이었었거든요. 뒷심도 있고, 물론 이제 지난번에도 그 전번에 이제 지난번 문정규 기수 말고 그 전번에 이혁 기수가 탈 때도 출발해서 안 떼요, 말이. 마이티 칩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뭐 주행 거부 경향 뭐 그래가지고 지금 공백기 갖고 나오죠. 이 마이티 칩이란 말 좀 있으면 나오니까 다시 말씀드리고, 이 글로벌 진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출발해가지고 안 뛰려고 해요. 이제 지난번 문정경 기수, 그 다음에 이혁 기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 전에 한번 보자고요. 김동수 기수인가요? 처음에 누가 탔죠? 이혁 기수가 탔나요? 이혁 기수, 이혁 기수가 기승했을 때 이게 선입권에 갔던 마필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런 것들,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글로벌 진격 같은 경우. 아까 스위치송 같은 거, 그거랑 이거랑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계속 맞춰. 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순발 그렇게 자기 스스로 뛰기 싫어하니까, 예를 들자면 뭐 10마리가 이렇게 출전해서 나는 7번이야. 근데 앞에 말들 다 빠졌어. 7번이 10번 바깥으로 돌아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쭉 빠져나가면 나는 뒤따라가야 돼. 이 무리 뒤를. 그러니까 결국엔 고스란히 모래를 다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점점 그게 싫으니까 뒤로 가. 말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떤 뭐 인위적으로 됐든 사람의 어떤 그 힘으로 됐든 뭐 말에게 어떤 뭐 특별하게 뭐 재갈을 물려서 뭐 어떻게 해도 하여튼간 무슨 방법을 쓰스랬는지 여기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처음에 잘 따라가던 말이 왜 갑자기 못 따라가냐고. 이게 뭐래거든요. 여러분들 뛰는 거 보세요. 맞으면 벌써 고개 탁 움츠리고 있잖아요. 말이. 머리를 움직이질 않아요. 제일 먼저 모래를 맞으면 안 하는 게 뭐냐면 이 점두 운동이라 그러죠. 머리를 안 써요. 발로만 막 뛰어요. 사람이 뛰려니까 뛰기는 뛰는데 머리를 그대로 있거나 턱을 치켜들거나 이제 그러죠. 그 다음에 아니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한다거나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점두 운동을 안 해요. 머리 리듬을 안 한다고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여러분들 딱 팔 흔들지 말고 그러고 뛰어보세요. 모가지 가만히 있고 여기다 꽁꽁 묶어놓고 뛰어보라 그러세요. 팔 흔들지 말고. 여러분 팔 흔들지 말고 이러고 뛰라 그러면 뛰겠어요? 얼마나 가겠냐고요. 같은 맥락이라고요. 그런 게. 그냥 아무 생각하지 없이 그냥 이렇게 발을 들여놓지 마시고
지금 이런 게, 그러니까 왜 제가 그랬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제 자, 이번에는 뭐 진짜 베레벨 방법을 써서 지금 조교를 했어요. 장추열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그냥 따라만 가면 돼. 그러니까 즉 따라만 간다. 사정권 안에만 있으면은 얘는 능력이 있어요. 그동안 그 입상했을 때나 또 이혁 기수가 끌고 라스트에서 못 따라갔다 라스트 탄력을 보면 분명히 기본은 있어요. 여러분들 직선에서 길 열리니까는 모래 안 맞으니까 어때? 리듬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예. 얘도 한 450km? 이제 470, 60km? 이렇게 나가요. 460. 많이 나갈 땐 뭐 70까지 나가죠. 그러니까 큰 좋은 신장력은 아니지만 탄력은 있다라는 얘기야. 그 이혁 기수가 있는데 얼마나 나왔어요? 라스트와랑 13초 1이에요. 13초 1이면 나쁘진 않은 거죠. 월등한 건 아니지만 나쁘진 않은 거잖아요. 그런 걸 갖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럭키 바운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난번 무리 속에 가니까는 막 환장을 하잖아요. 얘도 보면 뒤에 타요. 이거 너무 과신하지 맙시다, 이마필은. 이마필은 문세영,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그건 이따 이제 저 더비 경주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려요. 이게 문세영 기수가 타가지고, 그러니까 얘의 능력은 지금 여기 이제 100이라는 능력이 있어야 이긴다고 해서 얘의 능력은 지금 70이라고 할게요. 70밖에 안 되는데 70밖에 안 돼요. 근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플러스 30점을 줘가지고 100을 맞춘다고. 그죠? 얘 능력은 70%밖에 안 돼. 근데 이 문세영 기수의 30%가 이제 플러스가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문세영 기수가 아무리 얘를 쥐어 잘라 그래도 100을 못 이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이렇게 어떤 잠재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뛰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드렸던 이 몸의 경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 속에 들어가면은 그냥 눈치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얘를 표현을 그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눈치 보지 몰이 딱 가만히 있고 발로만 뛴다고요.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2번 게이트의 이점을 뭘 살려? 선행입니다. 선행. 여기선 얘가 그런 어떤 그 단점들을 극복하려면 선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얘가 선행을 가, 못 가. 그거만 따지시면 돼요. 그거는 제가 따질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따져야 되는 거예요. 2번 게이트에 문세영 기수에 빠른 말 없어? 그러면 선의 방법은 선행이지만 차선책은 뭐예요? 선행을 뒤에 바짝 붙어 가는 거야. 이것까지는 인정을 해준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 상대가 막 빠른 말이 많아 우르르 나가가지고 얘 앞길을 다 가로먹어. 그럼 얘 안에서 꼼짝 아까도 얘기했잖아. 2번 게이트에서 남들 다 갔는데 바깥으로 돌아 나와 모래 안 맞추려. 그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만 좀 따져보면 되겠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가판 소스. 이거는 컨디션 좋습니다. 얘 때문에 이런 럭키 바운스 얘네들이 불편해요. 그 다음에 또 바깥에 빠른 마필 캐치아이도 있고요. 자, 근데 이제 3번 캐치아인데 얘는 왜 지난번에 박태종 기수가 탔는데도 바깥으로 선행 간데도 바깥으로 막 밀려요. 몸이 뻣뻣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하중이 걸리는 거예요. 하중이. 나는 더 이상 스피드가 안 나는데 위에선 때리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똑바로 못 뛰고 비스듬히 뛰는 거예요. 더 나갈 수가 없어요. 얘는 엔진이 1500cc밖에 안 돼. 얘네들은 2000cc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1500cc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1500cc를 다 썼는데 이 막세다 다 밟았는데도 안 나가.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몸에서 오는 거예요. 몸에서. 물론 엔진이 좋아야죠. 심폐기능이 좋으면 좋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몸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톤 화물차가 벤츠하고 유연성이 같겠냐고요. 다르거든요. 몰라요. 벤츠를 안 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은 캐치아이가 이혁 기수야. 자, 이제 붙들고 선행을 가요. 아주 쉽게 선행을 갈 겁니다. 그 럭키 바운스, 아가판스 막 덤벼들어. 이제 지난번처럼 막 덤벼들어도 보세요. 이제 붙들고 간다고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먹을 풀고 가느냐, 묶고 가느냐, 이겁니다. 이게 다를 겁니다. 이번에는 캐치아이를 저도 조금 더 낮게 본다. 이런 말씀을 좀 백두보이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백두보이도 공백기 때문에 그런지 컨디션은 좋아요.
그 다음에 5번 강칙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추천드렸어요. 이번엔 추천 안 드려요, 여러분들. 그거는 왜냐하면 사이즈예요, 사이즈. 사이즈의 훈련. 뭐 그때 6중과 7중과 훈련을 했고 체중만 빠지지 않으면 된다. 거기다 문세혁 기수가 탔기 때문에 참았다 라스트에 올라온다. 근데 그날 뛰는 거 보세요. 쥐어 짰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그 기준을 갖고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준보다 조금 더 못 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예전에 22조 안병기 조교사나 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 이적을 해가지고 7주, 8주 조교를 해가지고 잘 먹여서 조교를 잘 딱 해갖고 나왔잖아요, 강칙이. 그래가지고 그 몇 주 동안을 조교를 했는데 체중 467kg야. 오히려 불어갖고 나왔어요. 그럼 그날 뛰는 거 보세요. 진짜 뭐 신장력이라고는 진짜 단 1도 없는 그런 거예요. 남들이 못 뛴 거지 얘가 잘 뛴 거 없어요. 거기다가 문세혁 기수가 힘을 안 뺐고 나스에서 다른 애들이 무너졌고 남는 힘을 갖고 이제 문세혁 기수가 끌어낸 거라고. 기승술이 더해졌기 때문에 왔다고요. 오늘은 레이스 빨라요. 물론 얘도 순발력은 있습니다만은 얘는 거기 따라가면 죽어. 왜? 지난번에처럼 참아야 되니까. 빠른 페이스거든요, 페이스가. 이거 지난번에 한번 입상했다고 이거를 갖다가 또 세게 보면 안 되죠. 물론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주 자체가 제가 판단했을 땐 빠르고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편성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신할 필요가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4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5경주입니다. 뭐 폴포인트, 2번 폴포인트가 선행을 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선행을 가는데 지난번에 이게 상대가 없었어요. 예, 근데 선행을 가도 저는 많이 이제 압박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박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4번 런던 에이스도 있고, 3번 정상 루키. 뭐 이런 말들이 다 이거는 안에 갇히면 죽어요. 선행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럼 복불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난 제가 선행이야 그러면 배팅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정권에 있다라고 이제 분석하는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게 좀 답답해요. 예. 그 다음에 1번 이제 대응 클래스입니다. 아까 이제 그 광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페이스예요. 잘 참아야 돼요. 얘도 보면은 이 최고가 450km 왔기 때문에 안 나가는데 주폭을 한계를 보여서 그동안 레이스가 흐름이 맞아서 느려가지고 잘 잡아서 힘을 안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라스트에서 남는 힘을 갖고 올라온 건데 다트 보면 14초, 13초 1, 13초 3, 13초 별거 없어요. 예. 근데 그 흐름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이 경주 자체의 흐름, 오늘 경주 흐름 자체가 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이제 이건데 그렇고. 그다음에 3번 정상 럭키입니다. 지난번에 김혜선 기수가 어때요? 선행 외곽에서 붙들고 나와요, 일로. 이게 몇 번, 5번이에요? 몇 번 달았죠? 5번, 예. 5번 달았어요. 김혜선 기수. 그럼 바깥에 뭐가 11번인가 뭐가 하나 나와서 가로막으려고 그러니까는 바짝 붙어가지고 빨리 이제 거기에 흐름에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선행마가 하나 있었고 11번이 있었고 이제 가속들이 나니까 여기 외곽에 있다가 자기도 같이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오래 안 맞추려고. 근데 얘는 제가 이제 그 데뷔 이후에 껍데기 500kg짜리이기 때문에 껍데기에 제가 현혹을 시켰는데 얘 뛰는 거 보면은 얘도 보면은 앞발 따로 뒷발 따로 몸 따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제가 이제 그렇게 좀 이상하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얘 자체가 아직 힘이 안 차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이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탁구하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라켓을 휘두를 때 팔만 휘둘러 갖고 되겠냐고요. 저 발부터 돌아가면서 이 무릎, 그다음에 엉덩이, 그다음에 몸통이 돌아간 다음에 온 몸을 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딱 모가지 가만히 있고 발로만 파바바바박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거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잘 먹고 훈련 잘하고 힘차고 그러면은 이게 다 같이 다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뒷발을 딱 차면 앞발이 날라주고, 예? 거기다 리듬 앞발이 지면에 뜨는 순간 리듬하고, 예, 그러면서 앞으로 쭉쭉쭉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팔로 이렇게 라켓 휘둘러 봐야 이거 뭐가 있겠냐고요.
무슨 힘이 있고, 여러분들 공 끝이 살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야구도, 저는 야구 잘 모르는, 탁구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야구공 같은 경우도 안 그러냐요. 공 끝이, 뭐 해설가들 보면은 공 끝이 살아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고요. 투수가 팔로만 공 던집니까? 왜 엎어지려고 그래요? 공 던지고 왜 엎어지냐고. 그런 맥락이라고. 말도 살아서 움직여요. 다 따로, 그냥 몸 따로, 발 따로, 전부 다 그게 관절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야 돼요. 뭐 하나만, 한 부위만 움직여가지고는 능력을 낼 수가 있냐고요. 스피드를 낼 수가 없죠. 예. 그런, 지금 이 정상 로키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답은 뭐냐면 선행인데, 얘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편하게 뛰려면 선행밖에 없어요. 따라가서는 몸싸움 해야 되고, 걔가 어떤 이겨내야 될, 극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어릴 때는 예를 들어서 나이 먹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뭐 운동을 한다 그러면 젊은 애들 따라갈 것 같아요? 못 따라가요. 평생 못 따라갑니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예? 근데 어릴 때 그거를 해보세요. 그러면 걔네들 유연해가지고요. 한다고요. 금세 따라가자. 금세 어떤 그런 그 적응력? 배운다 그래야 되나요? 적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릴 때 맨날 피해 다니고 선행 가고 그렇기 때문에 나 이제 어느 순간에 되면 10번쯤 뛰려고 그러면은 상대는 세지고 우리 속에 가기는 싫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질 고약하면 악벽이 되는 거고. 예, 그런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침 동자입니다. 이거 보세요. 지난번에도 인기 2위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기 2위를 만들어요. 뭐 제 방송 보는 분이 하루 경마장 오는 분들보다 뭐 적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이런 걸 왜 인기만 만드냐고요. 공백기 갖고 이제 조교 모드. 자, 이번에 조교했잖아요. 이제 옛날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얘가 더 세요. 왜냐하면 아침 동자는 이번 경주에서 다 물리치고 선행을 갈 겁니다. 선행 가려고 하겠죠. 뭐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일단 나와서 100m 구간 안에서 여기서 1200이에요. 1300이에요. 이 구간 안에서 끝나요. 아침 동자가 선행을 딱 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니 장군이 얼마나 뒤에서 날라오느냐. 크게 관건이죠. 여러분들 머니 장군도 보면 440km도 안 돼요. 근데 이거를 갖고 지난번 뛰는 거예요. 물이 여기 있는데 얘 여기 있어요. 주인공은. 다시 날라 3차 오잖아요. 440km짜리 갖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얘가 뭐 유연해요? 유연은 진짜 뭐 유연성 없어요. 물론 조금만. 그러니까 이 집은 그냥 조교발이에요. 조교를 빵빵빵 해가지고 참았다가 한 발 딱 쓰는 거. 그거예요. 맨날 동반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에서는 다른 상대들은 아침 동자한테 다 목숨이 달려있다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머니 장군이 제가 지금까지 본 머니 장군의 컨디션이 조금 부족해요. 인정을 해야죠. 그래도 보여준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11번 청계의 기상입니다. 이마필은 뭐 제가 머릿속에서는 없어요. 이마필은 워낙 등치가 크고 느려서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데뷔전이에요? 두 번째 경주죠? 두 번째 경주 아니에요? 한 번 치르고 미달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주 주행심사 다시 하고 두 번째 경주에서 김옥성 기수가 선행을 가버린다고요. 얘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몸은 둔하지 느리지 근데 등치에도 유연해요. 주폭이 커요. 느려요. 둔해. 힘 많이 써요. 그러니까 선행 못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김옥성 기수가 조교 몇 달 해가지고 선행 딱 가버리는 거예요. 버텨요. 힘으로 버텼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뛰어요. 뛰고 나서 이 말을 파악을 해요. 따라가도 되겠구나. 지난번 11번 게이트에서 11번 게이트 요이 땅 하니까 출발 다 하니까 어떻게 싹 들어오잖아요. 바닥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깡돌이 같은 거 타는 거 보세요. 막 주먹 막 난리를 피잖아요. 이거 11번 청계기상 주먹 보세요. 가만히 있어. 왜? 취입하려고.
김옥성 기수가 경력이 얼만데 이런 걸 모르겠냐고요.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예요? 만약에 이 1000개 이상이 다시 한번 선행을 간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뭐 그럴 의도가 없다라는 얘기지. 근데 제가 봤더니 이번에도 또 추입이에요. 바닥에서 추입할 겁니다. 그런 식의 조교를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나와보니까 내가 빠르네? 저것만 넘었으면 되겠어. 아침 동작만 넘었으면 내가 선행 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밀고 가면 얘 그냥 폭삭이에요. 근데 뒤에 있으면은 나 지난번 13초 9? 예, 꾸역꾸역 올라오잖아. 예, 조금 더 타임을 더 단축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22초요. 1300에서. 근데 큰 능력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다른 어떤 상대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아침 동자가 다 다른 말을 해결해주고 그러면은 자기가 입상하면서 뒤에서 올라오는 말 원희 장군.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승시권까지는 가져갈 수는 없지만은 이제 다른 막권 좀 배당을 좀 다른 막권의 어떤 배당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예, 그렇게 좀 정리하고 오경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마에서 새로 개발한 컨텐츠를 좀 소개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전문인마다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 내용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조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했고요. 제가 조금 아까 뭐 말씀드렸죠? 뛰기 싫어하는 거, 글로벌 진격, 그 다음에 마이티 칩, 그 다음에 이 불의 날개, 이런 말들. 지난번에 이게 누가 탔죠? 승환이? 유승환 기수가. 꼴 나오자마자 안 나와. 근데 이 마이티 칩이나 글로벌 진격하고, 얘네들은 모래를 맞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뛰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무리 속에 있는 게 싫은 거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모래 맞는 것도 싫고, 무리 속에서 어떤 쟤네들하고 싸움하는 것도 싫고, 근성이겠죠. 근데 이 불의 날개 같은 경우는 차원이 틀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뭐 또 얘기하지만 제 방송 보실 필요 없어요. 얘는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기억이 없어요. 그 뒤에 타이어가 지금 이제 바람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많이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폭삭 빠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다시 다른 얘기하면 늪발하는 말부터 갈까요?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늪발 하는 데는 여러분들 원인이 있어요. 원인. 여러분들 색안경 끼는 분들은 뭐 하는 줄 알아요? 무슨 얘기 하는 줄 알아요? 발주대 안에서 발주 요원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그거는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빠져요. 근데 기수들이 예전에,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제 경험을 갖고 얘기를 할게요. 기수들이 발주대 요원이 거기서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발주 요원이 있으면. 근데 뭐 어떤 저기 보니까 발주 요원을 없애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들어가면 발주 요원을 나오게 하자 이 얘기인데, 이게 발주 요원이 없으면 말들이 요동을 하면 기수들 생명 위험해요. 다쳐요. 거기가 엄청 좁아요. 근데 말이 뒤로 자빠지고 그러면 사람이 떨어지면 말이 밟아요. 좁아가지고 사람이 낑길 데가 없어요. 떨어지면은. 어떻게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럼 말이 밟으면 그냥 밟거나 뒤로 자빠지면 사람 깔려야 된다고요. 그 발주위원이 잡고 있어야 돼요. 좁아요. 그 안에가. 무척 좁습니다. 그러니까 딱 좀 하바라 그러죠. 이 좀 넓은, 이제 폭이 넓은 말들은 그 안에 딱 맞아요.
그 옆에 이렇게 발판이 있거든요. 발판에 위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발판하고 말하고 좀 체구가 작은 말은 조금 공간이 있죠. 근데 긴 말들은 보면 코가 이렇게 문 앞에 가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다고요. 근데 이게 딴 데로 갔는데 기수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제 발주위원들이 다 형하고 했으니까 형, 내 말 좀 뭐 이렇게 늦바라게 해줘. 어떻게 늦바라게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고삐를 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기수들이 그런 부탁은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이거는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붙잡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거 지금.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예전에 같으면은 이제 그 발주위원이 채찍을 이렇게 감춰갖고 들어가요. 한 손으로 끌고 들어가면. 그래가지고 엉덩이를 때려줘요. 그러니까 빨리 가게 해주는 건 있어요. 빨리 나가게. 늦발을 하는 말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이제 발주대 밑에 뒷문에서 이제 이렇게 그 조마사 채찍이라고 긴 거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보면 예전에 로마 시대 보면 이렇게 채찍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때려줘요. 뒷다리를. 그러면 놀래서 이제 튕겨 나가고 이제 그런 경우는 있는데 채달라는 소리는 안 한다고요. 보여요, 그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갑자기 들어가서 생각이 나서 그러면 형, 내 말 좀 엉덩이 좀 한번 차줘. 그런다. 엉덩이 이렇게 툭 차는 거예요. 이게 다 보여요, 지금. 지금은 카메라가 얼마나 좋은데 우리 막 데뷔해가지고는 카메라가 없었어요. 근데 막, 한 1년인가 있다가 이제 카메라가 생겼어요. 카메라가 생겼는데 그 카메라가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 이렇게 이렇게 고삐를 쥐고 있으면 모래가 튀면 이 모래까지 다 보여요. 여러분들 그거 못 한다고요. 그런 부정 못 해요. 그런 색안경 끼지 마시라고요. 그 얘기가 딴 데로 엄청 많이 갔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늦발의 원인이 뭐냐면 일단 뒷다리가 나쁘면은 차주질 못해요, 여러분들. 허리, 후구 쪽에가 특별히 후구 쪽에가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말들이 출발할 때 보면 주저앉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발이 뜨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뒷다리에부터 힘을 주고 점프를 하는 거거든요. 뒷다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구리 점프 얘기하잖아요. 제가 맨날 깨구리 점프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깨구리가 점프할 때 앞다리부터 올라가면 보기에는 앞다리부터 점프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뒤를 주저앉잖아, 용수철처럼. 그 뒷다리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주저앉아지겠냐고요. 점프가 되겠냐고요. 안 되지. 요배통. 또 뭐 뒷다리에 어떤 뭐 비절의 구절, 비절 규절이 된다. 뭐 구절, 뭐 비절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점프가 안 된다고요. 주저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프면은.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뒤에 발주대 뒤에 밑에 모래를 이렇게 높이 쌓는 이유가 뭔데요? 그걸 차라는 얘기거든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거기 차는 거라고요. 근데 뭐 그냥 붙잡고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됐습니다. 예, 그만하고요. 뭔 얘기하려다 이렇게 됐죠? 예. 근데 이 불의 날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야. 예, 그런 어떤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발을 해가지고 더 이상 스피드를 못 내, 가속을. 예,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플라이드입니다. 서승훈 기수, 또 그 다음에 누구죠? 서승훈 기수, 지난번엔 장철 기수. 근데 여러분들 이마빌도 지금 한 460km 나가는데 신장력 없어요. 이건 너무 세게 보실 필요 없고 라운더 찰리 요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지금 공백기 갖고 이거 지난번 패출 때문에 공백기인데 뭐 마른 컨디션은 괜찮고 이 스탠바이 같은 경우 보세요. 스탠바이 지난번에 누구야? 최범명 기수단 인기 3위인데 못 왔어요. 뉴청파가 왔습니다. 뭐 글로리 K 뭐 이런 마필한테 졌어요. 왜 그래요? 500km 나가는데 몸이 뻣뻣해요. 그리고 얘는 한 발만 쓰잖아요. 왼발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교로 해서 어떤 그 바꿔줘야 되는데 못 바꿔줘요. 고쳐야 되는데 못 고쳐요. 못 고치는 이유가 있어요.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곤란하죠. 그 다음에 베스트 천사입니다. 해운대 갈매기.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고요. 해운대 갈매기가 선행을 가면 베스트 천사가 죽어야 되고
베스트 전사가 선행 가면 갈매기가 해운대 갈매기가 죽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기억하십니까? 그 전에 베스트 전사에 입상할 때 말 기가 막히다고 여기선 따라가야 된다고 다음번에는 그러면 얘는 기약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운대 갈매기한테 선행 뺏기니까 죽잖아요. 그 컨디션 좋을 때 따라가야지 언제 하냐고 맨날 선행만. 이번엔 컨디션 떨어졌잖아요. 지금 최근에 두 번 뛸 때보다 컨디션 떨어졌어요. 여기서는 뭐 사이즈가 있으니까 빼기는 좀 어렵지만 그만큼 컨디션은 좀 떨어져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겁니다. 네, 6경기였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400m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베스트 선 1번, 5번 스포 블레이드. 제가 지난번에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뭐죠? 무슨 함성? 그 신영철 기수가 기승했던 게 그게 어디 갔지? 로열 함성이요. 그 멀로 기수가 한 번 1착, 한 번 우승, 두 번 준우승 했던 말. 나머지 17번인가 18번인데 한 번도 우리나라 기수는 입상한 적이 없다. 그래서 결국엔 신영철 기수도 4착 왔어요.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차이점. 저도 조금 지금 그날만 뭐 뛰는 것만 봤기 때문에 뭐 다음번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서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10번 아이스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제가 이거는 멀로 기수 같아도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멀로 같아도 왜 안 돼요? 그런 간결하지 못한 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승술이 좋아도 얘의 능력은 딱 거기서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한계에 딱 부딪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말을 갖다가 누구죠? 멀로 기수가 얼마나 힘한 배 잘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탔습니까? 뭐 장거리 가서 그러니까 거리 좀 늘려서 좀 힘으로라도 어떻게 한번 뛰어보자. 아니면 뭐 1400 가서 좀 느린 경주에 가서 앞에 붙어가서 좀 한번 버텨보자. 페레벨 다 방법을 썼지만 얘가 갖고 있는 한계에 빨리 부딪혀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여러분들 체형이에요. 체형 플러스 뭐 여기에 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유연성. 여기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겠죠. 다른 어떤 단점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믿지 마시거든. 뭐 아라챔프 김용근 기수, 뭐 선행 가라고 김용근 기수를 기승시킨 거겠죠. 좀 그렇고. 세기는 9번 알렉산더 윈더가 씁니다. 알렉산더 원이 센데 이게 컨디션이 안 살아났어요. 사이즈는 얘가 센 마필인데. 그럼 결국 남는 거 1번 그 누구죠? 베스트 선. 그다음에 5번 스포 블레이드. 얘네 둘이야. 근데 얘네 둘 다 지금 컨디션은 100%는 아니에요. 한 90, 80%, 90%밖에 안 돼. 그럼 80%, 90%를 얘기를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라스트에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월등히 발휘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흐름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날라올 수 있는 말 누구예요? 3번 땡큐 대천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지금 8주, 9주 만에 나와요? 7주? 8주 만에 나와요. 근데 얘가 지금 8주 만에 나와서 체중 체크합시오. 이게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체중이 불면은 까불까불 돼요. 막 몸이 이제 둔하니까 자기네들이 그 말들은 자기네들 스스로 컨디션을 조절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사람이 가두어 놓고 인위적으로 막 훈련을 시키는 건데 그 뭐 딴 얘기지만은 그래서 말한테 훈련은 가장 좋은 게 방목이다. 제가 예전에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방목을 하면 자기 스스로 풀어요. 몸 아픈 것도 다 풀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8주 만에 나오는데 체중이 불면은 말이 몸이 막 지 스스로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조교 첫날 나오면은 말들이 그냥 삐까번쩍 합니다. 다. 막 그 몸이 근질근질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근데 그런 유형인지 이게 확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진짜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그러는 건지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체크를 하시면 되죠. 특히 이제 첫 번째 체중이 정상인데 말이 삐까번쩍하다. 이거는 말이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근데 체중이 뭐 한 10kg, 20kg 불었다. 그랬을 때는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7경주 마치겠습니다.
예, 8경주입니다. 1200m고요. 혼합 3군입니다. 이제 한번 보자고요. 이 파이어 거리 지금 박우른 기수가 막 앞에 가려고 데뷔전 때부터 막 얼마나 그냥 무리했어요. 무리하고도 뛴 말이야. 그러면 능력은 있다라고 봐야죠. 그렇게 무리하니까 이제 말이 빵꾸 났어. 고장이 났어. 좀 공백기를 갖고 있다가 조교를 못했다가 지금 이번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제대로 조교를 해서 기본은 있는 마필이에요. 뭐 지금 뭐 460kg, 69kg까지 지금 체중이 빠져 있는데 요거는 좀 불어야 되겠죠. 체중이.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1번 강양으뜸인데 1200m 1번 게이트야. 이거는 최적의 조건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 저는 안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조건이 1번 게이트에 선행 간다라는 건데 얘가 지금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러니까 얘한테 유리한 조건은 근데 불리한 조건은 뭐냐면 얘가 계속 다 약한 편성에서만 뛰었어요. 그 선행 간다라는 보장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여기 파이팅 데이, 뭐 유쾌한 날들, 뭐 세네 파워풀.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난번에 또 1번 게이트에서 김태희 기수, 그다음에 그 전에는 7번 게이트인가요? 거기서 이제 김태희 기수죠. 예, 김태희 기수가 선행을 갔어요. 갑자기 선행 갔어요. 그것도 이제 체중이 불어가지고 자기 체중까지 와가지고 예, 불어 했어요. 근데 얘는 뭐 얘도 보면은 그 타이어가 뒤에 뒷 타이어가 조금 뭐라고 표현해 드려야 되나? 이거는 빵꾸 난 게 아니고 바람이 빠진 것도 아니고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하여튼간 따라가서는 조금 곤란한 뒷다리를 갖고 어떤 후구의 추진력을 갖고 있어요. 뒷다리의 추진력을. 그래서 선행을 가야 그 이제 힘으로 덩치로 이제 버텨내는 겁니다. 근데 조건은 이제 1번 게이트인데 바깥에 지금 세네 파워리플이든가 유쾌한 날들 뭐 파이팅 데이들이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얘가 버텨낼 것이냐.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좀 선행만 실패하면 이건 뭐 거의 죽음일 거라는 건 확실하니까. 그다음에 2번 파이어걸 말씀을 드렸고 센 말은 이제 그 누구죠? 3번 라스트 펀치입니다. 근데 센 건 좋은데 참 이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얘는 그런 걸 알고 이제 여기에 이제 출마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 경주가 얘한테는 얼마나 빠릅니까? 순발력이 얘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있는 게 아닌데 얘는 그러면 결국에는 거의 추입이에요. 추입형의 마필이에요. 추입형의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라스트 펀치라는 말은. 만약에 이 흐름을 따라간다 그러면 얘는 힘을 써야 된다고요. 근데 거리를 1200m 나온다는 게 전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다른 얘기지만 얘가 지금 그 라스트 펀치가 지금 470kg대의 체형을 갖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1700인가 뛸 때도 말씀하셨어요.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아직까지는 얘가 신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추입을 했기 때문에 거리를 늘려서 가면은 추입이 월등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기억하시나요? 예. 근데 오늘은 반대야. 1200m란 말이에요. 예? 이 빠른 페이싱에서 이 빠른 무리가 여기 가는데 얘는 여기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쓰는 말이냐? 결코 그렇게 쉽게 쓰는 말들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 쫓아가야 타이밍을 잡을 거 아니에요. 이 뒤에서 가만히 있다 나 죽었네 그러면 남들 다 들어간 다음에 막 열심히 추입해. 그러면 또 이제 다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거 또 1700 가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요.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저는 라스트 펀치가 일단은 저는 좀 세게 봅니다. 이 경기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런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일단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할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남겨두는 겁니다. 이렇게 좀 빠른 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1400이나 최소한 1300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1400, 1300. 이제 여기서 이제 힘이 차가면서 달라진 몰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그런 상황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좀 그렇다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부스트롭게 세네 파워풀 이런 것들은 뭐 기본권에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파이어 거리 뭐 컨디션만 체중만 불어갖고 나온다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까지 말씀을 드리고 8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예, 1700m. 이 청산영우 지난번에도 58kg 달고 자이언트, 물론 이제 그때 이제 다습 13%였기 때문에 430kg짜리 이런 말들은 물론 얘도 보면은 유연해요. 440kg 정말 유연합니다. 그래서 근데 얘도 보면은 다른 어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매글데이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의 어떤 그 440kg 걔네들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이게 발 쓰는 걸 보면은 상당히 유연합니다. 근데 과연 58kg를 짊어지고 건조 5%에 주로 해서 만약에 비가 온다니까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80km에서 40km로 강도를 낮추시면 돼요. 스피드를 낮추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58km 어떻게 버텨낼 것이냐, 이제 이게 관건이고, 뭐 이제 해운대 갈매기는 뭐 선행이니까 선행을 가겠죠. 예, 갈 거고, 빛나는 질주. 이거 지난번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전에 누구죠? 4차 올 때 탔던 기수. 중간에 여기서 나오면 안 된다고. 오수철 기수 잡고 있는 거 보세요. 물론 이제 일본 게이트였었기 때문에 그런 이점도 있었긴 했는데, 붙들고 있는 거 보세요. 고삐도 벌써 이쪽에서 갈 때 보면 벌써 고삐가 풀어져 있잖아요. 오수철 기수의 고삐의 그 텐션을 보세요. 차원이 틀린 거거든요. 김효정 기수도 그거 해요. 근데 얘는, 저는 이건 개인전 얘기인데, 그냥 박상훈 기수가 처음에 들어오고 너 한번 이 창만 더 오면 육군 벗어나면 끝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덩치가 커서. 근데 어떻게 이제 그렇게 힘으로 하는 거야? 왜? 힘 한 배를 하니까 라스트에 탄력을 내잖아요. 근데 14초 1이야. 상대가 못 뛴 거죠. 근데 다른 기술 뭐예요? 여태까지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박상훈 기수가 첫 입상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경주들이 다 아무리 뒤에 가도 꼬발이 가도 꼴찌에 가도 상관이 없다. 몰지만 말아 나오니 그랬던 거예요. 여기 가니까 흐름이 느리니까 붙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라스트, 그러니까 사정권 안에 있으니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 걸음이 느린 마필이기 때문에 5군 벗어나면 끝이다 그러는데 결국은 4군? 4군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상대가 강해지지 않았냐, 이제 그런 얘기고. 이 원더풀 타이꾼 지난번에 너무 무기력한 이유를 모르겠고, 은혜 레코드 쥐어짰잖아요. 뭐 어나더 레벨 선행 가는 거, 어나더 레벨 지난주에 몇 차 왔어요? 4차인가 5차 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제가 뭐 얘기했죠? 광양으뜸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억이 났네. 그 다음에 어나더 레벨. 자, 이 두 마필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제가 이 광양으뜸의 뒷타이어가 좀 고민스럽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빵꾸난 것도 아니고 뭐 이제 그렇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 어나더 레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선행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나더 레벨이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선행 가서 2차 왔잖아요. 그 은혜 레코드한테 지고 말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발 쓰는 걸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발은 별로 보실 필요 없어요. 물론 앞발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후륜 구동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말이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후륜이 막 정말 이 구동이 잘해가지고 앞발을 얼만큼 밀어주느냐요. 얘네들은 사륜 구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륜이 잘 돌아가야 앞발이 나가는데 잘 안 나가니까는 신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레벨하고 좀 달라요. 다 똑같을 수는 없죠. 뭐 얘네들은 좀 표현을 하자면 이제 이런 세단이 아니라 화물차 종류죠. 한 1톤이나 한 1.4톤의 화물차를 비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퉁치는 좋잖아요. 좀 근데 몸이 어떤 그런 게 안 따라주는데 거기가 어디서 오냐는 얘기지. 그게 몸이 안 따라주는 게. 선행을 가야 되는데 이게 뒤거든요. 근데 지금 여태까지 이런 어떤 그런 제가 타이어가 80%밖에 안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좀 그거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표현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이 경주에서 이제 은혜 레코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덩치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뛴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기가 막히게 탔잖아요. 누구죠? 정치율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뭐 최적의 전개를 뭐 더 이상의 최적의 전개를 없어요. 근데 그날 어네더 레벨을 이기는데 간신히 이겼다고요. 뭐 억지로 이겼죠. 억지로 이겼기 때문에 좀 그렇고. 뭐 해운대 갈미는 일단은 뺄 수는 없잖아요. 일단 선행을 가고 덩치도 있고. 근데 얘도 보면 덩치에 비해서 목이 좀 가늘죠. 예, 그런 것들은 보면 리듬감은 좋을 수 있는데 과연 지구력이 있을까?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일마레입니다. 일마레가 말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입상했을 때 지금 몇 번 뛰었어요? 39번을 뛰면서 2승, 2착 2번, 3착이 4번 왔는데 이게 다 다습 이상의 주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입상했을 때 순간 터치가 인기 1위였을 때 지난번에도 못 들어왔죠. 누구죠? 그 김용근 기수 타고 설마 순간 터치가 여기서 못 오겠습니까? 그리고 일마레에 순간 터치를 추길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순간 터치 뛸 때. 근데 지금 이 일마레가 그 컨디션에 가 있어요. 가 있는데 얘는 다 다습 체하가 13%인가? 13% 포화, 불량 이런 데서만 입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일말에는 꼭 기억하고 계세요. 대신 컨디션 체크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컨디션이 나쁜데 다습이면 뭐예요? 불량이면 뭐하고? 뛸 수가 없는데. 컨디션은 좋아졌는데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비가 온다니까 한번 좀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근데 오늘 제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마필은 이 안쪽에 있는 그린 폭주입니다. 그린 폭주인데 임다빈 기수예요. 좋고요. 컨디션 좋아졌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해요. 조금만 더 뭐랄까요, 좀 어떤 구동하는 힘이 뒷다리에 어떤 구동하는 힘이 조금만 더 좀 세졌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뭐 일단은 뭐 저는 어떤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제가 뭐랄까요, 좀 막 단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좀 그렇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구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주입니다. 이제 돌아온 뽀빠이가 있고 온포인트. 온포인트 지난번에 뭐가 선행 갔더라? 뭐가 선행 갔는데 그 외곽에 모래 안 맞고. 그 다음에 이동화 기수가 선행을 갔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걸 찾아보니까 예전에 그 단거리 때 보니까 단거리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그동안 단거리에서 조금 입상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조금 주춤했고 최근에 이제 이동화 기수가 이제 포문을 열었죠. 선행으로 포문을 열었는데 김용근 기수가 선행 외곽에 그 선행마가 뭐였었죠? 7번이 뭐죠? 예, 쿨프린세스 외곽에서 모래 한 방울도 안 맞춰요. 스타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당장 이기고 싶은 욕심도 있겠지만 조기사가 언제까지 선행 못 가면 선행 외곽으로 가 언제까지? 그래가지고 만약에 늦발 해가지고 안에 갇히면 일본 게이트에서 안에 갇히면 그 여러분들만 손해 보는 거죠. 뭐 여러분들만 뭐 손해 본다 그래야죠. 더 이상의 어떤 그 심한 단어를 쓰면 좀 그렇고. 그다음에 4번 에이스 함성입니다. 50킬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믿지 마시고 얘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광양 으뜸이나 어나더 레벨을 말씀을 드렸는데 에이스 함성도 예전에 그 카만식 기수가 기승했을 때 말씀을 드렸었죠. 체장이 길고 곰배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직선에서 내측으로 기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못하시면 안 되죠. 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뒷타이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뒷타이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고 원평코도 이거 뭐 믿으면 안 되고 1번 이제 큐피드 베이브가 선행을 가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만은 일단 장산 미사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에이스 함성은 저는 사실 이마필은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안으로 기대려는 걸 예전에 그 문시영 기수가 기승했을 때 그리고 이제 하만식 그 기수가 지금 정년퇴직 뭐 다 조교사 준비를 하면서 은퇴를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문시영 기수한테 왔는데 그 당시에 그 누구죠? 문시영 기수가 기승할 때 보면 미리 준비하고 탔어요. 그래서 제가 하만식 기수한테 갔을 때 그랬잖아요. 왜 미리 준비 안 하냐고. 문시영 기수는 했는데 준비하라고. 그럼 세 번씩 타고 네 번째 가서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냐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얘는 하만식 기수가 다 보여줬어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 이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으로 좀 내측을 사용을 한다. 이거는 체형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얘가 어떤 상대가 흐름이 느려지거나 그랬을 때 제가 흐름을 판단을 잘못했을 때는 이런 마필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꾸역꾸역 올라올 수 있죠. 올라올 수 있는데 이런 단점을 갖고 있다라는 건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5번 장산미사일인데 얘가 선행을 갈 것 같아요. 안쪽에 큐피드 웨이브가 어떻게 나오느냐가인데 지금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장산미사일은 반대로 컨디션이 좋아요. 근데 얘도 막 고개 들고 뛰는 마필이죠. 허우적 뛰는 마필이고 온포인트 이런 애들이 막 달라든다고 1번, 5번이 선행을 갔을 때 온포인트가 외곽으로 달라들 거라고요. 이게 안쪽에 갇히면은 온포인트가 얘네들보다 안쪽에 있었으면은 뭐 쉽게 뭐 저는 좀 지난번 뛴 걸 보고 사이즈가 약하다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예상을 안 했습니다만은 또 돌아온 뽀빠이가 있고 얘는 뭐 이제 지난번 뛴 게 있기 때문에 분량주로라 이게 또 좀 그렇긴 해요. 그다음에 10번 마이티 칩인데 지난번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탔죠. 문세영 기수가 타서 스타트 고 해가지고 안 뛰려고 하잖아요. 안 뛰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불의 날개 이제 이런 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거든요. 물론 어떤 뭐 모래나 근성이나 몸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보다 마체에서 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더 크다. 그래서 유경주는 이제 조심하셔야 될 마필은 액티몬이죠. 2주 만에 출전하는데 전 이 마필을 세게 봐요. 세게 보는데 말이 덩치가 크거든요. 크고 거기다 걸음이 느려요. 근데 한 번도 여태까지 이 마필은 제대로 탄 적이 없어요. 예전에 하만식 기수인가요? 누가 한번 2000m에서 안토니오 기수 아닌데 2차 올 때 하만식 기수가 2000m에서 2분 9초에 그다음에 북투르 기수가 2000m에서 2분 12초에 온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마필 세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오늘 외곽 게이트의 조한별 기수 지난번 한번 타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2번 실수하지는 않을 거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지막 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월 10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